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일하는 아주 뜨거운 여름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몬스타엑스부터 에이핑크까지 해외 투어 소식 모두 다 준비했고요.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인기몰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핫 이슈부터 저희 K-웨이브 출발하시죠. 그룹 몬스타엑스의 월드 투어 미국 공연이 해외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몬스타엑스는 지난달 20일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해 미국 7개 도시에서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빌보드를 비롯해 포브스, LA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모시 위클리와 같은 미국 유명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명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극적인 댄스 트랙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네요. 몬스타엑스는 지난 5월부터 유럽과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전 세계 20개 도시를 돌며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이핑크는 아시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홍콩 공연을 열었는데요. 이날 3천여 명의 팬들이 모여 열광했다는군요. 홍콩에서의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에이핑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K-팝 대표 걸그룹의 기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이 지난 14일 드디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8월 1일 개봉한 뒤 14일 만에 세운 대기록입니다. 이로써 신과 함께 시리즈는 지난해 말 개봉한 1편 신과 함께 재화벌에 이어 2편이 연속으로 1,000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만과 홍콩, 북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서 역대 한국 영화 오프닝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각자의 시계 꺼낸 채 아낌없이 노래할 손대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나가도 결국 나의 곁인 널 No, Blobby's gonna puke. We can't tell anybody about the baby yet. I just told Bill. Yeah, and I told Harry.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기 식으로 검토해보겠소.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생 싫어. 김수홍 그만! 1000년 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황정민, 이성민, 주지훈, 조진웅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한국 영화 공작이 극장가에 출격했습니다. 1990년대 북파된 남한 공작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데요. 배우들의 명연기와 묵직한 연출이 합쳐져서 새로운 첩보물로 탄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 주 위클리픽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때는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한 직후 대한민국 정보기관 안기부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전직 군 정보장교 출신 박석영이 공작원으로 스카우트되는데요. 암호명 흑금성.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난 2년간 그의 임무는 사업가로 위장해 북한 고위 관료들과 접촉하는 것.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중국 베이징으로 간 흑금성은 북한 관료들이 미끼를 물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왜? 박석영 선생,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신분 세탁과 기나긴 위장 전술 끝에 드디어 북한 관료와 만나게 된 흑금성. 야시장을 지나 밭에서 출근하고 있었지요. 극도의 경계 속에서 타깃을 향해 가는데요. 카메라는 베이징 재래시장의 복잡한 골목을 떠다니며 흑금성의 행보를 포착합니다. 마치 본 시리즈와도 같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세련된 방식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드디어 대면하게 된 두 사람. 해외 비즈니스하는 서울무역 박석영입니다. 광우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비즈니스에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되면 뭐든 좋지요.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소. 흑금성이 믿을 만한 인물인지 테스트하는 리명훈. 게다가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북한군인 정무택. 선생, 찬바람을 오래 맞으셨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면서 언제까지 몸만 더듬을 낀데. 외화벌이는 저장동지의 일인 거고 공화국 수호는 내일이요. 수색하라. 뭐라? 나라 새끼들아! 이 새끼들! 흑금성은 정체가 탄로날 위기를 모면하고 드디어 그들의 믿음을 얻는 데 성공하죠. 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리명훈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흑금성.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평양이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당초 계획대로 북한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흑금성. 그는 과연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요? 군인의 투박함과 영화 공작은 1990년대 실제했던 북파 공작원의 실화를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공작이 있었어?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취재를 하는 도중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이거는 한번 관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첩보 영화적인 호흡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서 상투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액션씬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액션을 첨가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긴장감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끝까지 관객들과 같이 영화 보는 내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 오고 가는 말들, 대화들 속에서 충분히 이 액션보다 더 강렬한 스릴과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스파이 영화의 새로운 면모, 영화 공작. 관객들의 사랑까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까요?
1970년대는 수많은 반공 영화들이 양산됐던 시대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외화 수입권을 미끼로 반공 영화 제작을 유도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냉전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던 영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영화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유현목 감독은 언뜻 반공 영화처럼 보이지만 분단의 아픔을 탁월하게 묘사한 수작을 남겼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한국 전쟁기에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 긴 장마가 계속되는 와중에 시집간 딸네 집에 피난 와 있는 동만이 외할머니는 괴이한 꿈을 꿉니다. 꿈의 이빨 하나가 창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놈의 꿈 얘기 물리지도 않으세요? 너희들은 모르는 소리다이. 이제 곧 알게 될 텐께 두고 보거라. 할머니의 직감이 맞은 걸까요? 이날 밤 군대에 간 아들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 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콩을 까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슬픔을 사귀는 외할머니. 내 사모 함시랑도 않다. 진즉부터 시절중 알았으니까 내 사모 함시랑도 않다. 거센 장맛비, 통곡한 큰딸의 울음소리. 유현목 감독의 유려한 연출과 유영길 감독의 탁월한 촬영, 그리고 배우 황정순 씨의 녹익은 연기가 시너지를 이루며 비극적 상황은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영화는 동만의 외갓집 식구들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니! 서울상 외삼촌이 오시는구만요! 동만아! 외삼촌! 자, 형수 씨, 서울서 사돈댁에 오시네요. 누가 와? 정말? 난리 중이긴 하지만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된 동만의 친가와 외가.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우익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길주는 인민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신처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뒤란 대나무 숲에 굴을 파고 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오? 숨어요? 아무요. 길중이 밤중에 도망갔다고 하고서 대나무 숲에 숨어 있으면은 1년도 더 숨어 있을 수 있지라. 그래요. 야야, 제발 좀 그렇게 하거라. 이런 와중에 인민군이 마을에 들이닥치고 세상이 뒤바뀐 틈을 타 순철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을 골탕 먹이기로 합니다. 내가 꼭 잡아올 거 있게. 네 눈에는 이것이 밀주로 보일 것이오. 그랑께 이것을 한 방울 남기지 말고 자시라고. 그런데 그만 뜻하지 않게도 골탕만 먹이고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순철은 아예 인민군의 부역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한편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구나. 다시 국군이 마을을 탈환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이번엔 거꾸로 순철이 인근 산으로 피할 처지가 됩니다. 엄니, 저 오늘 밤 건지산으로 들어가게 됐으라. 대나무 숲에서 나온 길주는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네 뜻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마는 하필이면은 그 잘 죽는다는 소대장이냐, 소대장이. 어머니도 제가 어디 그리 쉽게 죽을 성 싶습니까? 사돈지간에 한 명은 국군 소대장, 또 한 명은 빨치산이 된 기가 막힌 운명. 이런 와중에 길준이 전투 중 사망하고 깊은 슬픔에 사로잡힌 외할머니는 매서운 천둥번개가 내려치자 사돈 청년이 숨은 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더 쏘아내거라이! 더 퍼부어내거라이! 바우스에 숨어있는 뿔갱이 놈들! 여가시방 네 집이요! 보자 하니까 눈까시나 봐서 못 보겠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겁을 두고 한 말이요. 그만둬요. 서로가 적이 되고 한 사람은 전사, 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어머니는 그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합니다. 영화 장마는 이렇게 전쟁이 사람들에게 남긴 증오와 적대감을 사돈지간인 두 어머니의 대립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슬픔과 눈물을 상징하는 장맛빛 속 어른들의 비극적 상황은 어린 동만의 시선을 통해 오히려 더욱 극명해지죠. 분단을 화두 삼은 1970년대 영화 가운데 단연 최고봉으로 꼽히는 걸작 장마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한류 페스티벌 케이콘 2018이 얼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죠. 워너원과 트와이스까지 인기 절정의 스타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팬들이 모여들어서 다시 한번 K-팝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Wave!